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2시간 실습, 이번에는 실습 시간, 저번 시간 때와 달리 이번엔 실습 2시간을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에 아까 그 1강에서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 먼저 조금 설명을 하면, 일단 홍민우 학생 1팀으로 지정된, 먼저 나왔다라고 얘기한 홍민우 학생과 나영석, 조예은, 신현지 학생 SUV를 선택을 했는데, 이 학생들은 주제와 부제를 먼저 써와서 이번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강 그 밑에다가 또 자리를 마련해서 그 리서치 그 팀 주제 부제에 대해서 칸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예,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인지 다가오죠. 그때 다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팀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부제를 한번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하고 피드백을 해드리고, 또 다른 팀도 나오면은 또 피드백을 그렇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이제 첫째 시간인데요. 이제 전반적인 실습은 여러분들 뭐 익히 한번 5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설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점선면 크레이 조형 실습에서 점선면 기법을 첫 번째로 하고, 다음에 커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전에 그 공구 툴 사용법과 툴이 어떤 게 또 쓰이는가, 그것도 명칭, 저것 좀 갖고 와봐라 뭐 그랬을 때 그 툴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툴에 대한 설명도 더불어서 좀 해드리고, 뭐 직각자, 스틸, 뭐 스틸자 긴 거 있죠, 600 스틸이나 300 스틸, 뭐 1000 스틸도 있습니다, 1000mm 스틸. 그래서 또 직각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씩 600 스틸과 직각자 한 가지 그렇게 하고, 또 그 가드 치는 거, 이렇게 가드를 한번 쳐가지고 보다 단단하게 이렇게 긁어내는 방법들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근데 뭐 그건 이제 곧 그 실습을 하게 되면 보게 될 것이고 해서, 오늘은 또 적층 부분도 실습 첫 번째 시간은 적층도 크레이를 직접 적층 잘 발라야 잘 깎이겠죠. 대충 바르고 막 깎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잘 발라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바르는 방법, 안 떨어지게, 크레이가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설명에 더불어서 실습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도, 이제 크레이 그 어떤 점선면 기법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은 점선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또 시연을 하고 또 이후에 커브에 대해서도 언제 잡힐지 모르겠으나, 커브에 대해서 제가 찍어보면서 저도 한 번도 찍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속도를 내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챕터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그 시간 안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커브가 이제 설정이 되면 커브 할 때는 커브에 대한 그런 설명 뭐 이런 것도 부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제 점선면 기법에 대해서 어떤 제가 교육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또 어떤 모양인지 이미 이렇게 한번 여기서 옮겨갔죠. 저희 어떤 크레이 조형실에서 준비실 크레이 5분기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한번 들고 가서 작업대가 이거구나라고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리를 또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흔들리죠? 예, 이렇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이제 과거에 하던 거니까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이렇게 교육 자료를 좀 만들어 놔서 다행히 기록이 있어서 제가 좀 들어봤는데 일단은 개인 준비물은 토시, 앞치마, 과도는 저희들이 이제 다 작은 칼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칼을 쓰겠다. 그럼 뭐 구입을 하던 집에 있는 과도 안 쓰는 칼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무뎌진 칼일수록 좋습니다. 과도 이 이제 칼이 이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는데 반해서 찰흙에서는 이 칼로 갖다가 스케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칼로 뭐든 이렇게 재단을 하고 깎아내기도 하고 큰 어떤 프로포션 잡을 때 뭐 이렇게 칼을 참 다용도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저 또한 칼을 한 5가지 정도를 갖고 있는데 크레이 모델 할 때는 한 3가지 그리고 어떤 패브리케이션 일, 큰 하드 목업 할 때 이제 다른 목업을 할 때 쓰는 또 일반적인 칼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제작한 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크레이이기 때문에 크레이도 상중하해서 힘을 받는 그 칼이 있고 중짜리는 이제 실제 모델링에 많이 쓰이고 그리고 디테일에 쓰이는 조그만 칼을 이렇게 모델러들은 스culp터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칼들이 다들 상당히 정밀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고 해서 그 크레이 그 맨 앞쪽 있죠. 그래서 이걸 상당히 조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게 되면 앞날이 깨지게 되면 바닥에 떨어져서 뭐 이렇게 구부러지고 아니면 뭐 파손되어지고 이러면 라인이 삐뚤게 나갑니다. 예,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칼날을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 명시하시고 그리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제일 위험한 게 칼이기 때문에 근데 칼이 무뎌서 크레이에 쓰는 거기 때문에 칼을 다 무디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저희 이제 크레이 조형 실습실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좀 안전에 유의해서 이 칼을 좀 달아주시면 되겠고 뭐 물론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가서 이제 여기 이제 실습실에서 공구를 제가 어떻게 꺼내는가 어디에 또 위치에 있고 이런 것까지도 다 보여줄 테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런 작업대죠. 저희가 다 옮긴 게 그래서 점선면 대칭 구성해서 점, 선, 점들 있죠. 점, 이런 점들 그리고 선 그리고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선면 기법을 저희가 표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선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여기도 이제 직각자로 이렇게 사용해서 직각을 잡고 이 면도 직각을 잡고 요 앞면도 직각을 잡고 밑면도 이렇게 직각을 잡고 이런 식의 개념들을 할 것입니다. 직접 이제 해보면서 이제 저희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래 적층 부분은 제가 안 썼는데 적층을 다 못해서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적층에 대한 부분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쭉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하는 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로커 암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그 철판 툴이라 그래서 철판 툴을 사용해서 이제 쓰는 각종 그 공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모양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비대칭, 이건 대칭, 비대칭 점점 어려워지죠. 그리고 단면을 또 잘라서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파내기도 하고요. 어떤 포지티브 R 값에 이렇게 패턴 형태로 정교하게 이렇게 또 들어가는 툴 테크닉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은 지금 이렇게 메꿔진 형태의 커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네요.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뭐 이런 게 챕터별로 있었다. 요게 맞겠군요. 여러분들. 커브가 이렇게 커브도 먹고 일단 대측면에 커브가 맞는 건데 저쪽에 또 제가 다시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보고 다시 자료로 가서 다시 이제 실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이시는 이제 툴박스를 보시게 됩니다. 교탁인가요? 그 칠판의 옆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봤을 겁니다. 이런 공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일단 점선면 기법에서 필요한 공구가 있고 또 실제 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구들이 있습니다. 와이어 툴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구들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구 설명을 맨날 안 해서 약간 고장 나는 경우도 있는데 교수가 직접 제작한 툴인데 학교에서 직접 스틸자로 만든 툴입니다. 스틸자 보이시죠? 여기 이제 또 그 사이사이에 홈을 내서 우리 조금 이제 민자고요. 아무런 홈이 없고 이쪽은 홈이 있습니다. 이건 베이스 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큰 면을 잡을 때 프로포션을 잡고 큰 면 가공할 때 쓰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쪽은 이제 그 가공이 되게 찬빛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한쪽은 그냥 깨끗한 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세게 파워풀하게 끓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약간 고운 걸로 이렇게 긁어주는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사선으로 이렇게 긁는 실제 이제 작업대에서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먼저 실습 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또 실습 두 번째에서는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요것도 베이스 툴의 한 가지인데 이거는 어떤 포지티브 면, 네가포지 면,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가티브 면에 쓰이는 툴입니다. 홈이라기보다는 약간 커브가 져서 평자가 아니고 해서 어떤 약간 그 포지티브에서 네가티브로 흐르는 면들을 다룰 때 많이 씁니다. 또 크게 힘을 받는 공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쓸 공부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베이스 툴만 알면 됩니다. 점선면 기법, 커브에서는 이것만 딱 씁니다. 중자가 하나 있는데 어느 정도 큰 외곽을 치고 나서 이런 중자로 갖다가 벌써 크기도 좀 다르죠. 얇고 스피디하고 홈도 더 촘촘하고 이것은 듬성듬성 홈이 있는데 반해서 큰 베이스 툴은 더 이렇게 좀 그렇죠. 홈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이건 디테일에 이제 가깝게 많이 깎여지는 면에 이 베이스 툴을 사용하고 이후에 이런 작은 툴로 스타일링 툴로 잡아주게 됩니다. 스타일링 스케치에 가깝게 슥슥슥슥 밀어줍니다. 이 두 가지 툴만 있어도 되고 이 큰 툴 하나로도 충분히 가공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에 여러분들이 써야 될 공구들은 이런 스틸자 많이 봤죠? 여러분들 뭐 잘라보기도 하고 돼서 가이드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600 스틸자가 사용이 될 겁니다. 저희가 작업대가 크레이 작업대 아시죠? 그 작업대에 들어가는 게 한 550, 600 스틸이 충분히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제작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600 스틸 정도면 충분히 재단하고 제도하고 직접 면을 끓고 또 가드 이렇게 나무판을 대서 좀 뭐랄까요, 이게 휨 현상이 있다 보니까 휨 현상 없이 면을 조용하기 위해서 이런 가드를 피면 치게 되면 되게 휨이 없죠. 애써 눌러야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드를 쳐서 이렇게 면을 피니싱할 때 쓰시면 상당히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면에 곱게 나오는 그렇게 되게 됩니다. 면이 곱게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큰 면이 있으면 이제 또 까내는 면들이, 쳐내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평끌이라고 합니다. 평자입니다. 이런 평면이고 여기 날입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이런 평자로 해서 이렇게 끌로 쓸 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어떤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이렇게 가슴에 붙여서 어떤 가제면에 딱 대고 이렇게 쭉 힘으로 어깨로 밀어준다, 몸으로 민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컨트롤 하시면 다치는 뭐 어떤 안전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잘 쓸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제작 또그 2학기 때 아니죠 3학년이 올라가서 그때 하실 때 프로포션 비례 차에 대한 비례를 잡을 때 이 툴로 많이 가공을 하게 됩니다. 끊어내고 가공도 되기 때문에 이걸 나무를 쓰는 끌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끌은 또 비슷하긴 하나 홈입니다. 환끌이라 그래서 둥글 환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환끌이라 그럽니다. 근데 환끌을 다들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목공끌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목형끌이라 그래갖고 어떤 우드 패턴 작업할 때 쓰는 끌들입니다. 시중에서 팔지도 않고 주문 제작을 해야 될 만큼 상당히 이렇게 좀 지금은 목공이 유행하다 보니까 목공 끌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박음끌이라 그러죠. 이렇게 망치로 끄는 끌. 이건 인두끌이라 그럽니다. 인두 형식으로 보이시죠? 인두 아시죠? 예, 그래서 인두끌입니다. 가재에 닿지 않게. 물론 평끌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평끌이라고 합니다. 인두꿀과의 차이점은 보여지시죠? 이거는 직접 때리는 겁니다. 면에다가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인두꿀은 저희가 아주 가재면에 약간 띄워 쌌기 때문에 더 이렇게 면을 칠 때 가공이 보다 좀 쉽다, 다루기가 면이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스코팅 하시는 어떤 조형을 하시는 분들은 모델러들은 다들 끌도 뭐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크레이에서는 크게 많이 필요한 것들이 크고 작은 거 뭐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운용을 하고 또 하드 목업으로 들어가서 딱딱한 수지를 가공하는 모델러들은 또 다양한 이런 또 잘 드는 이런 고강도 하이스날이라 그럴까요? 그런 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크레이만 먹는 거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강도나 뭐 그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탄소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이런 칼, 무디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래서 이런 칼들이 많이 저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있죠. 그래서 개인별로 좀 닦아서 쓰시면 됩니다. WD-40이 있나? 여기.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저쪽에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WD-40이 있고 기름인데 이걸로 갖다가 닦으시면 크레이 쓰시고 상당히 깨끗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또 가공하는데 손잡이 부분에 크레이가 많이 칩이 끼게 되면 또 가공하는데 또 문제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을 만들 때 이런 철판 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철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철판 툴들은 면이 어느 정도 곱게 베이스 툴로 가공이 된 이후에 면을 다듬을 때 쓰는 툴입니다. 이것도 강도에 따라 다 다른데요. 이거는 상당히 단단한 점선면 기법에 쓰이기 위해서 단단한 가드를 친 되게 두꺼운 어떤 스테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커브, 그렇죠? 네가티브나 뭐 어떤 커브에 많이 쓰이는
약간 휨 현상도 좋고 해서 면에 대고 이렇게 긁어내는 이런 이런 때 쓰는 툴입니다. 이거를 할 때 잘 안 들면은 WD를 뿌리시고, 여기 숫돌이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통에 WD에 숫돌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이게 자석인데 붙습니다. 이 숫돌에. 그래서 이렇게 딱 돼서 50번 바닥에다 놓고 50번 반대로 50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 그런 수건, 집에서 쓰지 않는 수건들이 있는데 수건들을 갖고 와서 보통 이렇게 식힙니다. 잘 닦으면 상당히 깨끗하죠. 한쪽은 깨끗하고 한쪽은 더럽고, 닦으면 안 닦으면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안 들 때, 날이 잘 안 들 때 무디다 그냥 막 하지 말고 처음부터 날을 좀 갈아서 쓰는 습관을 들이면 상당히 깔끔하다, 면이. 그래서 이렇게 좀 베이스 면으로 어느 정도 다 쳤을 때 이제 철판 도구로 이제 공구로 써야겠다라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걸로 갖다 갈아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타 철판 툴을 보면 뭐 이런 툴들도 있고, 평면에다가 커브가 들어간 높낮이 비대칭으로 또 어떤 이런 또 큰 면들이 죽는 네가포즈 면들이 있거든요. 그 면에다 대고 이렇게 또 긁어내는 작업들도 합니다. 직접 나중에 시연을 다 할 테니까 일단 일반적인 공구 설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와이어 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와이어 툴, 이건 피니싱 툴이라고 그래갖고 곱게 저희들이 뭐 CNC를 탄다거나 이러면은 요거보다 또 더 작은 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기계가 없을 때 쓰던 피니싱 툴인데 요것도 많이 씁니다. 보통 모델러들은 이런 걸로 이제 베이스 툴들을 이제 이런 툴들을 대체해서 조그만 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와이어 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진 않고, 이 툴도 그렇고 3학년 때 이제 그 크레이 실습을 하면서 차를 만들 때 직접 쓰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막 조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면, 그리고 면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 살살 긁어가면서 이런 것들은 와이어 툴이거든요. 이런 것들 평면 툴도 있습니다. 이 와이어 툴로 이제 디테일을 잡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이건 약간 피니싱 면에 쓰이고, 이것도 커브가 있습니다. 네가포즈로 쓰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 툴들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3학년 때 쓴다, 스타일링 할 때 차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구 설명은 여기까지. 요것도 잠깐 있군요. 보는 김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게 좋겠네요. 어디에 쓰는 건지 몰라가지고 다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대패입니다. 크레이 대패입니다. 크레이가 많이 묻어 있긴 한데, 이 가제 면에 직접 대고 면으로 긁는, 이건 평면이고요. 커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커브입니다. 요거는 좀 네가포즈 면이라던가 뭐 평면도 쓰긴 하는데, 그래서 그 각 기능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도 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긁으면은 나무에 쓰는 것인데, 찰흙에서 나무 강도에 잘 맞으면 뭐 찰흙은 껌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직선면 잡을 때 가이드가 딱 되어 있는, 대고 쫙 같은 힘으로 긁어주면 상당히 면을 곱게 얻을 수 있는 면들입니다. 그리고 대패, 크레이 대패 중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건데, 이것은 이제 휠아치 같은 데 있죠. 둥근 네가포즈 면들, 네가포즈 면이라 그럴까요? 뭐 여하튼 뭐 휠 아치 아니면 뭐 사이드 스커트 하단, 뭐 이럴 때 좀 잘 안 보이는데 가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굵도 곡면이죠. 곡선이라 저희들 익스테리어 큰 거 1대1 모델 할 때 이 툴을 많이 쓰게 됩니다. 휠아치 같은데 특히 많이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툴을 사용하실 때 뭐 저거를 툴 써라, 저거를 툴 써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그 대패를 사용해도 될 걸 막 끌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툴을, 이제 사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저 툴이 이제 여기에는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툴 설명은 이 정도로 딱 끝내고 다음 시간에 실습 2시간 때에는 직접 실습 시연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점선면 크레이 기초 조형 점선면 기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